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원래 차대 번호도 올라오고 주행거리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차량 정보를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용 진단기로는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한별샵TV 한불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246 차량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246 차량은 차주분께서 중고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경고등들 때문에 정비업체에 입고를 하셨다가 진단 불가 판정을 받고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진단 불가가 나온 이유는 범용 진단기 그리고 전용 진단기 양쪽 모두 다 차량의 정보를 읽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량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통신 라인 쪽의 문제로 보여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입고를 시켜주셨는데요. 이 246 차량뿐만 아니라 요 246 차량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었던 239, 238, 그 다음에 X5, 253 차량들까지도 이런 비슷한 통신 라인 문제, 통신 불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통신 불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수리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차량은 시동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리고 차량을 주행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DSC 경고등 및 보통은 3종 경고등이라고 하죠. DSC 경고등 및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ABS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에어백 경고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차주분께서 통신이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진단기를 한번 물려서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량과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에 접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용 진단기로는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전용 진단기로는 통신이 안 돼서 일단 범용 진단기 중에 하나인 BMW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카 아이덴티티를 누르면 하드웨어 난 레디가 뜨네.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하드웨어 난 레디가 뜨면서 IKE가 보통 계기판을 말하는 거고요. EWS 그 시동 방지 모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통은 원래 이 차량들은 246이나 239 같은 차량들은 EWS와 계기판의 차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듈들에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라고 뜨는 거고요. 네, 모듈들은 전부 다 나파운드로 뜹니다. 차량에 통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수리를 접근을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할 때부터 차량은 지금처럼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계기판에도 에러 코드는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일단 어디가 문제일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어디 통신 라인 쪽에 문제가 아닐까 의심이 돼요. 일단 시동을 끄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상태를 확인을 했으니까 회로도를 보고 문제를 한번 역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회로도는 이 차량의 OBD 단자의 핀아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라인은 TXD1, TXD2입니다. TXD2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에 있는 엔진 컴퓨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엔진 컴퓨터와 미션 컴퓨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듈들은 계기판을 통해서 TXD1 라인을 통해서 계기판으로 들어가고 계기판에서 다시 다른 모듈들로 모두 퍼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용 말고 범용으로 진단을 했을 때 엔진 컴퓨터 쪽,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는 통신이 되고 나머지 모듈들이 통신이 안 된다. 그럼 TXD1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반대로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만 진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TXD2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컴퓨터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듈들 전체 차량에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TXD1, 2 라인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키온 상태에서 OBD 단자의 7번, 8번 핀에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좀 전에 회로도에서 봤던 것처럼 OBD 단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OBD 단자의 4번, 5번은 지금 테스트기에 마이너스 단자의 프로브가 꽂혀 있습니다. 자, 7번, 8번 여기 보이시는 요 흰색 선이 7번, 8번인데요. 7번이 TXD2 엔진 컴퓨터와 미션 컴퓨터 관련된 거고 8번이 TXD1
계기판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모듈들과 통신을 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XD2 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TXD2 라인에 연결을 했을 때 10V의 전압이 약 10V의 전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XD1 단자에 연결 한번 해볼게요. 8번 핀에 OBD 8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OBD 8번 핀은 현재 약 3.5V 정도의 전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TXD1, 2 둘 다 키 온 상태에서 약 10V 정도의 전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TXD2 라인은 10에서 10.1V 정도 나오고 TXD1 라인이 3.5V에서 6V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TXD1 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부 쪽의 모듈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OBD 단자에서 TXD1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모듈은 바로 이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이 246이나 239 차량들의 내부 모듈들의 통신의 중추예요. 내부 모듈이라고 하면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듈들은 캔 통신을 해요. 바로 이 계기판이 그 TXD1 라인을 K-CAN으로 변환시켜서 통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TXD 라인과 K-CAN 라인을 서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기판을 이 차량과 비슷한 연식의 중고 계기판을 꽂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통신이 안 되는 증상에는 전혀 호전이 없어요. 그러면 계기판 문제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계기판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모듈은 바로 여기 그 킥박스 바로 맞은편에 붙어 있는 이그니션 스위치예요. 이 이그니션 스위치가 그 안에 이제 접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접점이 오래돼서 닳거나 이물질이 많이 껴서 제대로 그 안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판 문제도 아니고 이그니션 스위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차량은 TXD1 라인, 실내 모듈들로 들어가는 TXD1 라인에는 10V에 한참 못 미치는 3.5V 정도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연결된 모듈들 중에 하나가 전압 고장이 나서 전압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고장의 순위가 높은 모듈은 에어백 모듈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한번 커넥터를 빼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246 차량의 에어백 모듈은 지금처럼 센터 콘솔을 탈거를 하게 되면 요 커버에 쌓여서 요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어백 모듈을 탈거를 해서 커넥터를 뽑고 진단을 해봤는데 동일한 증상이에요. 그럼 에어백 모듈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모듈이 문제일지 조금 난해해지는데요. 배선 회로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모듈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조금 빡세지네요. TXD 통신을 하는 모듈들의 커넥터를 찾기 위해서 조수석의 글로브 박스를 탈거를 했습니다. 조수석의 글로브 박스를 탈거를 하시고 휴즈 박스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생긴 검은색 박스가 하나 나와요. 이 박스를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같은 색의 배선들끼리 연결이 된 뭉치가 보입니다. 이 뭉치의 역할은 이렇게 같은 색의 배선들의 일종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여기 TXD 라인인데요. TXD는 흰색의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배선입니다. 이 배선이 5가닥이 그 터미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박스에서 탈거를 해주신 다음에요. 저희는 지금 미리 이 박스를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플라스틱을 제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5가닥이 지금 이 한 개의 터미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각각의 배선들은 모듈에서 나오는 배선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는 계기판일 거고요. 이 중에 하나는 DSC 모듈일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모듈에서 올라오는 배선이 되겠죠. 자, 이 배선들을 하나씩 빼보면서 전압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5가닥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전압을 찍어보면 네, 약 4.1V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사실 지금 원인은 찾았어요. 요 5개의 단자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제일 가운데 있는 요 단자를
뺐을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 단자를 한번 빼볼게요. 단자는 지금 저희는 한번 뺐던 거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데 처음 뺄 때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자, 이 단자를 빼고 다시 전압을 체크를 해보면 11V 가량이 나오고 있죠. 전압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단자에 꽂혀있던 이 배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선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전압 강화, 약 7V 가량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배선을 뺐을 때 전압이 정상적으로 10에서 11V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뺀 라인이 어느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 TXD 라인은 진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자, 이 뽑아놓은 세 번째 단자와 관련된 모듈은 진단기상에 통신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겠죠. 아까는 이 화면에서 컨티뉴를 눌렀을 경우에 차량과 통신을 할 수 없다라는 에러 코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초록색으로 Please wait라고 뜨죠. 그리고 차량의 정보가 지금처럼 올라왔습니다. DME, 엔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미션 컴퓨터 지금 쭉 진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단을 완료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ABS 모듈 그리고 조향각 센서 모듈이 통신을 할 수 없다, not found라고 뜨죠. ABS 모듈, 즉 DSC 혹은 ASC 모듈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DSC 모듈의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통신이 안 되고 있는 증상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듈 고장이 통신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통신 라인을 확인을 하나씩 하면서 어느 모듈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원인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 TXD 라인을 원복해 놓고 차주분께 DSC 모듈을 수리하시면 정상적으로 차량의 통신이 될 거다라고 통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진단기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동영상 초반에 전용 진단기에 전혀 진입이 안 되던 모습과는 다르게 현재 차대 번호도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차량 정보를 읽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BS 모듈은 통신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요. 현재 이런 고장 메모리들 이외에는 다른 모듈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진단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비 업체에서 ASC 모듈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중고 혹은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통신은 재개가 될 거고요. 물론 중고든 신품이든 이 차량에 맞게 코딩 및 보정 작업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만 완료가 되면 이 차량은 통신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될 거고요. 앞으로 진단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246 차량들 그리고 246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던 차량들의 통신 불가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수리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